지역의 이슈를 만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오후 8시까지 원하는 학생은 돌봄 교실을 이용할 수 있는 늘봄학교가 3월 새학기부터 시범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의 큰 호응을 얻었지만 일각에서는 경북도의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이 시간 이슈토크에서는 늘봄학교 운영 계획 살펴보고 또 현재 어떤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천용길 뉴스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교육부가 올해 새 학기부터 5개 시도교육청 200개 초등학교에서 이 늘봄학교를 시범 운영하겠다고 밝혔고 경북 역시 시범 운영 대상이 됐는데요. 가장 먼저 이 늘봄학교가 어떤 제도인지 먼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우리 앵커께서 짚어주셨는데요. 전일 돌봄. 네. 그러니까 기존의 초등학교에서 돌봄 교실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오전에 이 학생들이 등교하기 전 시간대 그리고 오후에는 길게는 5시까지, 짧은 학교들은 3시까지만 돌봄 교실을 운영해 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 돌봄 교실이 3시에서 5시에 끝나게 되면 학부모들 맞벌이하는 가정의 경우에는 보통 이 퇴근 시간은 오후 6시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돌봄의 공백이 발생했던 거죠. 이 돌봄의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 그것 때문에 학원 뺑뺑이를 어쩔 수 없이 돌게 됐었는데 네. 이 교육부 차원에서 늘 돌봄이 가능한 학교. 네. 그러니까 오전 7시부터 이 저녁 8시까지도 학교에서 이 돌봄이 가능한 이 시범 사업을 올해 시작을 했고 이 경북교육청이 이 사업에 공모 신청을 해서 이 경북에서는 41개 학교가 이 전일제 돌봄 운영을 시작한 게 된 겁니다. 네. 이번에 한시적으로 41개 학교에서 운영을 해보고 이후에는 이 경북 전체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인데요. 일단 이 돌봄 교실의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학부모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어떤 아이들 그러니까 집에 돈이 좀 있거나 경제적 형편이 나은 집안에서는 저 돌봄 교실 프로그램보다 학원을 가는 게 좋겠어. 그러니까 우리는 돈을 쓰더라도 학원에 보내야지. 상대적으로 좀 박탈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공교육 기관인 이 학교에서 돌봄 교실 안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함께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 부가트 프로그램, 미술, 마술, 놀이체육까지 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구성을 해서 좀 학부모들도 만족감을 높이고 이 학생들도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학교 돌봄 교실에서 가능하도록 한 제도이고요. 일단 사전에 신청자에 한해서만 이 돌봄 교실을 이전에 운영할 수 있었다면 늘봄학교 시범사업의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돌봄, 전일 돌봄이 필요한 학부모들도 중간에 신청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 늘봄학교는 돌봄 교실의 확장판이다라고 네. 봐도 될 것 같은데 이미 사실 설명해 주신 제도의 취미에서 유추는 가능합니다만 이 제도가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무엇보다도 돌봄 교실을 마치고 나서 학원을 몇 곳 다니다가 집에 하교를 하게 됐을 때 네. 이동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서 이 부모들이 불안감을 느끼기도 하고요. 네. 일단 아침에 갔던 학교에서 하교할 때까지 보내기 때문에 안전에 있어서 우려가 사라지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앞서 이 늘봄학교에서 늘봄교실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면 사교육비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아이를 낳으려고 하지 않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이를 낳아서 내가 힘든 것도 있지만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비용에 대한 부담을 부모들이 많이 느끼게 되는데 네. 이 부담을 많이 줄여주겠다라고 하는 게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게다가 공교육 안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면 학생들, 학부모의 경제력에 따른 교육 격차도 좀 해소할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면을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분명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 보이는데 그런데 현재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이 전교조에서는 이 늘봄학교를 반대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이유가 뭔가요? 네, 전교조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늘봄학교 대상자가 이 기존 돌봄 교실도 그렇지만 초등학교 저학년입니다. 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이 절대 다수인데
이 실제 돌봄이 가장 필요한 시간을 수요조사를 해보면 오후 3시에서 5시였었거든요. 네. 근데 저녁 돌봄까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응답자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과연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생이 아침에 8시에 학교에 갔다가 저녁 8시까지 학교에서 보내는 게 과연 교육적으로 옳은 일인가라고 하는 의문을 좀 제기하고 있고요. 이 적절한 보육 형태를 찾아야지 학교에서 오래 돌봄을 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게 이 정교조의 지적인데요. 저 또한 이 초등학교 1학년생과 3학년생 아이를 두고 있는데 네. 이 돌봄 교실이 조금 더 시간이 길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다가도 아이가 집에 돌아와서는 아빠 너무 피곤해. 왜 이렇게 학교에 오래 있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할 때면 돌봄 교실에 오래 맡겨놓는 게 때로는 마음이 아프기도 했거든요. 이 과정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지적인 만큼 학생들, 아이들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될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앞으로도 시범사업 이후에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가정 돌봄의 권리가 약화될 거라는 네. 이 정교조의 주장도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또 현재 늘봄학교가 운영되면서 교사의 업무 과중된 업무 역시 문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 늘봄학교를 운영하기 전에 이미 돌봄교실 운영 당시부터 제기됐던 문제라고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돌봄 교실 늘봄학교 운영 전에도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이 학생들이 하교를 하게 되면 이때면 이 초등학교 선생님들의 업무는 사실상 끝이 나야 됩니다. 네. 그런데 학교에서 방과 후 교실이 있죠. 또 돌봄 교실이 있죠. 이 과정을 거치면서 그 담임 선생님이 학생을 인수인계하는 과정까지 또 업무를 부담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돌봄 교실에서 벌어진 문제들까지도 또 교사들이 책임을 져야 되나 안 져야 되나 이런 부분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요. 오후 5시까지 운영하는 돌봄 교실에서도 과연 이것이 돌봄 전담사의 업무이냐 교사의 업무이냐 계속 논란이 있어 왔거든요. 그런데 오전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전일제 돌봄을 운영하게 될 경우에 기본적으로 돌봄 교실에 연관된 교사의 업무가 생겨날 수밖에 없고요. 여기다가 행정 업무, 네. 행정 업무가 이 교사에 가중됐을 때 과연 교사가 아이들한테 수업 시간에 집중하고 생활 지도에 집중할 수 있겠냐? 이 교사 인력이 늘어나지 않는 가운데 늘어난 부담을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이냐 이런 문제를 지적한 겁니다. 경북교육청에서는 이 늘봄교실 운영을 위해서 전담 장학사와 인력을 확충하겠다라고 밝혔지만 문제가 이겁니다. 41개의 시범학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시범학교가 선정되고 마무리되는 시점이 2월이었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각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이 돌봄교실 늘봄학교를 운영하기 위한 행정 지원 인력을 각자 알아서 보충해야 됐는데 이미 학교 개학이 되고 나서 이 인력을 충원하는 공고를 낸 학교도 있었거든요. 네. 그동안은 역시 교사가 업무 부담을 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던 거죠. 네, 그런데 이 문제는 이 교사 개인의 문제뿐 아니라 이 늘봄학교 자체가 좀 부실하게 운영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스럽거든요. 네, 이게 앞서서 이 교사단체에서는 교사가 자꾸 행정 업무와 다른 업무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학생들의 학습과 생활에 집중해야 되는 교사가 다른 업무가 늘어나게 됐을 때 결국 이 피해는 학생들한테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인데 이 돌봄 교실이 그래도 한 10여 년 가까이 운영돼 오면서 어느 정도 교사와 이 돌봄 전담사 간의 좀 업무 분담 서로의 책임 영역들이 좀 나뉘어졌는데 네. 늘봄 교실이 도입되고 나면 여기서 또 한 번 이 혼란스러운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 돌봄 교실을 책임지는 돌봄 전담사의 노동 조건 역시도 사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벌이 부모들을 위해서 전일제 돌봄 교실을 운영하는데 이 돌봄 전담사들도 집에 돌아가면 누군가의 어머니이자 아버지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 8시까지 운영했을 때 그리고 노동 시간을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이 적정한 임금 수준을 맞춰주느냐 했을 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이 교사 업무가 늘어서 돌봄 전담사 처우가 아직까지 미비해서 이 문제가 아니라 학교 안에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끼리 서로 갈등하게 되면 네. 여기에서 과연 이 학교 구성원들 간의 갈등이 학생들한테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 부분이 앞으로도 좀 풀어야 할 숙제로 보입니다. 네, 또 이어서 또 하나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이 앞서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초등학교 저학년이 과연 12시간 이상 학교에 앉아 있을 수 있는가? 네. 이게 교육적으로 문제가 없는가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예,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네. 제가 떠올려 보면 학창 시절에 초등학교 저학년 1학년, 2학년 때는 12시 반에 마치고 나면 밥도 안 먹었습니다. 네. 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나면 운동장에서 공을 차고 놀다가 집에 돌아오면 한 3시, 4시쯤 됐었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놀다가 들어왔는데 자유롭게 행동하게 됐었는데 돌봄 교실 아무리 프로그램이 좋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지만 교실 안에서 지내야 되고 누군가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아이들이 8시간 가까이 놓였을 때 과연 이게 교육적으로 효과적인가? 오히려 가정 돌봄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그러니까 돌봄휴직, 근무시간 단축과 같은 노동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이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이 측면에서 그 아이들이 개별적인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첫째 아이는 돌봄 교실을 너무 좋아했어요. 학교 수업은 재미없는데 네. 돌봄 교실 때문에 학교에 가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둘째 아이는 이제 갓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한 달 정도가 지났는데 피곤해합니다. 네. 그 아이들 특성에 따라서 좀 돌봄 교실에게만 전적으로 책임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간 단축이라든가 육아휴직의 확대, 부모급여의 확대라는 제도를 통해서 지원을 하는 것까지 동시에 좀 가야 되지 않을까. 결국 늘봄학교가 학교 전역에 운영이 됐을 때 마치 늘봄학교에 무조건 가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되면 아이들에게도 좋지 않고 아이들의 상황이 고려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우려는 우리 교육정책 당국에서도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렇게 더 나아가서 또 하나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지금 유보통합 이야기인데요. 네.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가 유치원 교사의 반발입니다. 유치원 교사와 이 교육교사의 양성 과정 또 자격 획득 과정에 차이가 있어서 이를 통합하기 쉽지 않다는데 현재 논의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네, 지금 현재 논의가 법안이 마련된 상황은 아니고요.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좀 통합을 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2년 전이었습니다. 네. 경북교육청에서 이 유치원에 있는 학생들, 유치원생을 둔 부모에게 이 교육지원금을 줬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네. 근데 이 교육지원금을 줬는데 유치원에 보내는 학부모들은 받았는데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 학부모들은 못 받았습니다. 같은 연령대임에도 네.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유치원의 경우에도 지금 만 3세, 4세, 5세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어린이집도 0세부터 해서 만 5세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겹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유치원과 이 어린이집이라고 불리는 기관의 이 성격이 크게 다르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따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단적인 예로 유치원은 교육부가 책임지고 있고요. 네.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가 소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업도 다르고 예산 항목도 다르다 보니까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차이가 계속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지역으로 놓고 보면 경북교육청이 학교 병설 유치원, 단설 유치원에 대해서는 정책을 수립하지만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정책 수립을 하지 않습니다. 네. 이것 때문에 통합하자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일단
유치원 교사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유치원 교사들은 유아교육과를 졸업해서 유아교사 자격 시험을 보고 이 자격증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은 네. 또 보육교사 자격증을 획득하게 되는데 이 과정이 차이가 있는데 근로조건도 그렇고 이 소위 말하면 임용고시라고 하는 것을 친 사람과 그렇지 네. 않은 사람 간에 어떻게 조건을 통합할 것이냐 서로 간에 지금 갈등이 예상되거든요. 네. 좀 순차적인 이 단계적인 통합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유치원교사, 보육교사 자 이제 통합해서 유아보육교사로 내년부터 통합합시다가 아니라 네. 만 3세부터 5세까지 과정을 일단 공유하고 그 사이에서 이 지위의 문제 역시도 좀 순차적으로 통합 논의에 진행을 해야지 정치권에서 일방적으로 통합하게 됐을 때 결국 늘 이야기 드리지만 아이들, 학생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네. 저는 유보 통합에 대해서는 유보적이다 라는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저출산과 학생 감소 문제도 짚어보겠습니다. 이 학령 인구가 급속히 줄면서 입학생이 없거나 단 한 명뿐인 학교가 전국에 250곳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그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입학생이 없는 초등학교가 144곳입니다. 네. 혼자 입학한 곳도 110곳이라고 하고요. 근데 지역별로 살펴보면 그중에 경북이 32곳입니다. 가장 많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경북 지역이 주로 농어촌 지역에 집중이 됐는데요. 만 6살에서 18세까지의 학령 인구가 지금 2013년에는 658만 명에서 지금 계속해서 줄어들어서 10년 사이에 100만 명이 줄었습니다. 네. 지금 이제 532만 명이거든요. 앞으로 이 추세는 더 지속될 거라고 보이는데 이런 문제가 불거집니다. 당장 입학생이 없다 보니까 경북 지역에 매년 이 작은 학교, 폐교하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가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 뭐가 먼저의 문제인지 좀 판단해 봐야 되겠지만 학교가 사라지면 사람들이 그곳에 살러 들어오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없게 되고 그 지역은 또다시 인구가 줄어들게 되는 그러니까 학교가 줄어들면 지역의 인구 감소에 더 가속화시킨다라고 하는 이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 이슈 토크에서도 이 뭐 저출산과 학령 인구 감소는 여러 번 다뤘습니다만 네.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 경북 교육계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입학생이 없는 학교 그리고 학생 수가 적은 학교들은 빨리 하나 둘씩 폐교해서 교육비 예산을 줄여나가자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 이 지역 소멸은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작은 학교들을 폐교하는 정책이 아니라 학령 인구 감소를 예측하되 작은 학교들을 좀 특성화시켜서 실제 경북교육청에서 몇 년 전부터 운영하고 있던 이 제도인데요. 몇 개의 작은 학교들 선정해서 이 특화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도시 지역의 아이들이 학생들이 1년에서 2년씩 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전입을 할 수 있도록 이 제도 마련을 했거든요. 요걸 좀 더 확대하면서 도시 지역의 과밀화된 학급 수는 학생 정원을 좀 줄이고 농촌 지역의 작은 학교들은 살려나가는 이 상생하는 방안을 먼저 고민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면 끝으로 이 늘봄학교 운영과 관련돼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점 짧게 의견 주시죠. 네, 뭐 짧게 말씀드리면 늘봄학교 벌써 운영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행정 지원 인력에 대해서 지금 단기적 처방으로 뽑았는데 이 인력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선제적으로 운영 전에 지원 인력 확충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늘봄학교 운영 계획부터 학령 인구 감소 문제까지 살펴봤습니다. 이 시간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